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김은주 지음, 워리 라인스 그림, 허밍버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를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는 식물을 키우기 위한 7단계 셀프 가드닝에 대해서 멋진 그림과 함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1단계, 나는 어떤 씨앗인지 알아보고 내면을 싹을 틔우기 위한 씨 뿌리기. 2단계, 인생이 버거울 때는 커다란 결정이 아닌 매일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적당한 물 주기. 3단계는 미워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나를 자유케 하므로 시든 잎은 잘라내기. 4단계, 좋은 관계는 나의 세계를 한 뼘 더 자라게 하므로 나비와 벌과 별과 조우하기. 5단계는 몸과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더 윤기 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눈물과 미세먼지 닦아내기. 6단계는 혹독한 계절을 견뎌내면 반드시 다음의 순풍이 불므로 알맞은 계절을 기다리기. 7단계는 누군가를 팔로잉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로잉할 수 있도록 드디어 꽃을 피우기. 이렇게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망토 사용법. 수많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는 간단하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힘을 빼는 말과 행동으로 걱정하는 척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의 어깨를 축 처지게 한다면 애써 내딛었던 발을 주춤하게 만든다면 겨우 가다듬었던 목소리를 다시 떨리게 만든다면 그저 마음의 옷장 속 투명 망토를 꺼내 곱게 씌워주자. 다른 말로 없는 셈 치자. 기억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한 조각의 케이크와 여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유 시간에 할 수 없다. 현대인에게 여유란 쉽게 가질 수 없는 한정판식에 같으므로. 그렇다면 여유의 개념을 조금 바꾸자. 소중한 사람의 케이크 조각을 미리 떼어놓듯 하루 혹은 일주일 시간의 일부 조각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미리 떼어놓을 것.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을 마련할 것.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것이다. 꽃의 말을 듣는 하루. 월요일은 나를 프리지아처럼 대하자.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화요일은 아이리스처럼 설레자. 꽃말은 기쁜 소식. 수요일은 카모밀레처럼 견디자. 꽃말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목요일은 봉선화 같은 나와 타인을 이해하자. 꽃말은 날 건드리지 마세요. 금요일은 마리골드처럼 기대하자.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토요일은 분홍 안개꽃처럼 누리자. 꽃말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 일요일은 산책길에서 야생화를 발견해보자. 꽃말은 친숙한 자연. 당신의 일주일이 꼭 같기를, 다채로운 색과 향기로 가득하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꽃을 가까이 하고 꽃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기 위해 가끔 나에게 꽃 한 송이 혹은 한 다발을 선물하자. 귀로 듣지 않아도 눈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생기와 기운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마상치유법이란 글인데요. 마상은 마음의 상처를 줄인 말입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타인이 불편하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풀고 싶은 오해 혹은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사람을 이기려고도, 욕하려고도,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도, 오해를 풀려고도, 인정이나 사과를 받으려고도, 혹은 사랑을 받으려고도, 미움을 주려고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면 된다. 모든 일을 매듭 지을 필요는 없다. 당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이 가장 잘 지어진 매듭이다.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나침반을.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게 된다.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면 남이 나를 보는 시선에 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꾸만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내가 좋아할 만한 내 모습들을 찾아 칭찬해 주자. 남을 쉽게 칭찬하듯 나를 칭찬하자. 거울을 볼 때 조금 짧은 목라인뿐 아니라 매끄러운 피부를 칭찬해 주자. 얼굴의 뾰루지뿐 아니라 깊은 눈매도 들여다보자. 하루를 돌아볼 때 넘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에 큰 박수를 쳐주자. 실수로 말을 내뱉었으나 적절한 침묵도 지켰음을 기억하자. 혹여 스스로 마음에 드는 점을 발견할 수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나를 좋아하기 위해 나를 돌보고 가꾸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도 갖은 애를 쓰지 않는가. 산책, 수다, 오늘의 요리와 같은 행복을 누림과 동시에 내일의 꿈을 위해 인내하기도 지속하기도 해보자.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나침반을 들자. 그리고 계속 걸어가자.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자. 나 자신을 가장 멋지게 만드는 일의 시작은 나를 더 좋아해 주는 것이다. 나를 충분히 좋아한다면 멋지지 않은 내 모습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것이다. 정리하기, 씻기, 달리기. 마음을 정리하기 힘들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을 정리하는 것. 감정을 씻어내기 버거울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씻어내는 것. 나쁜 생각으로부터 도망치기 힘들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힘껏 내달리는 것. 사물과 나, 내 몸과 나, 세계와 정신은 연결되어 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물리적인 사물과 나의 습관, 주변의 환경을 컨트롤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통째로 사로잡고 있는 복잡한 마음과 부정적 생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크고 작은 감정의 문제에 봉착했다면 일단 방을 정리하고 몸을 씻고 달리기를 해보자. 혹은 방을 정리하고 달리기를 하고 몸을 씻든 순서는 관계없다. 사물의 정리, 몸의 정화, 장소의 변화로 일어나는 마음의 환기. 그로부터 내가 새로이 숨쉬고 나를 새로이 채울 깨끗한 마음의 공기와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더 깨끗하게 비워질 것이다. 퍼스널 단어장.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와 근육과 피부, 나의 외면을 이루듯 내가 좋아하는 단어, 자주 쓰는 말들이 나의 정신, 마음, 감정이 되고 나의 내면을 이룬다.
나에 대해 잘 모른다면,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다면 내가 자주 쓰고 듣고 보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된다. 돈에 관한 것인가, 정신에 관한 것인가, 만족에 관한 것인가, 불만족에 관한 것인가, 꿈에 관한 것인가, 현실에 관한 것인가, 좌절에 관한 것인가, 희망에 관한 것인가, 나에 관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가, 가십에 관한 것인가, 진실에 관한 것인가, 거친 말들인가, 따뜻한 말들인가, 반박하는 말들인가, 공감하는 말들인가. 두 개의 단어장을 준비하자. 하나의 단어장에는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를 적어보고, 다른 하나의 단어장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연관된 단어를 적어보자. 첫 번째 단어장은 지금 나의 모습이고, 두 번째 단어장은 변화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다. 첫 번째 단어장 속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는 버리고, 두 번째 단어장 속 단어들을 더 자주 사용해 보자.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아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듯 내가 쓰는 단어들로 스스로를 진단하면 내밀한 듯 하지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외적인 스타일로는 포장할 수 없는 진짜 나를 알게 된다. 인생과 나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게 된다. 말로는 그냥 지나쳤지만 눈에 보이기에 이제 더 분명해진 단어들로부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조금씩 구체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아픈 것의 장점. 사람은 사람인지라 예민할 때가 있고, 화내고 싶을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고, 마냥 부서지고 싶을 때가 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오늘 좀 예민하구나 생각하겠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원래 예민한 사람으로 보고, 나를 헤아리는 사람은 화내는 이유를 궁금해 하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으로 단정한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는 멀어질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서진 내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고개를 숙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심코 그 조각들 위를 밟고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곧 나를 알아주고 내 기분을 궁금해하고 마음 쓰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다시 나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 외의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힘들거나 아픈 것의 장점은 켜켜이 쌓인 관계의 지층 속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 내가 부서졌을 때 보석이 부서지면 보석 조각이 된다고 말해주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내는 말. 우리는 종종 내가 보낸 말이 더 따뜻하고 더 배려 있고 마음 담긴 말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누구의 마음이든 다 그렇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단지 보내는 말이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행복하라는 말, 응원과 기원과 진심을 담아 보내는 모든 말들. 당신이 한 이런 말들이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혹은 다정한 문장 부호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답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기다림에 조바심 내거나 마음 쓸 필요 없다. 아름다운 그 말이 누군가에게 가 닿았고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만 가는 말이 고왔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가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짧은 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나라는 식물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